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생의 명함으로 인생 주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서전의 독자들은 무언가 쇼킹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쓰겠다면 다음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나 질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인생의 명암에 따라서 자서전의 주제를 잡는 것이 됩니다. 이 바로 다음과 같은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후회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슬픈 일 또는 분노했던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번째로는 물질적으로는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던 시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열 번째는 난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사람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는 내 삶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여건과 시련들입니다. 열 번째는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고픈 내 모습입니다. 이 10가지 항목 역시 주제별 인생 주기표에 들어갈 내용이며 누구나 일생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연도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던 연도가 5개 정도 된다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씁니다. 연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10개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만 쓰고자 하는 내용이 유달리 많을 수 있고 어느 항목에서는 쓸 내용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서전이 그렇듯이 한 권의 책에 모든 희노애락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진영선 생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의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각각 답을 써보면 자서전의 내용이 구성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기억을 되살리면서 내가 적혔던 사실을 쓸 것인지 나에게 벌어졌던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쓸 것인지 구성하면 됩니다. 그것을 연예계 구성 인생 주기표나 주제별 인생 주기표에다가 일단 메모하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인생의 명암을 천혜상에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라든가 실패한 인생, 행복한 인생,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 등 4가지 유형으로 다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획득 부분입니다.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행복, 고통 등이 한 사람 인생에서 각각 뚜렷하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대로 살다가 실패를 겪는 수도 있겠고 그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생명적으로 안고 살았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서 극복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중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많을 것이고,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중에서 잠시라도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실패해야 인생으로 가난하게 살지만 늘 가족 간의 화목이 있고, 가족들이 모두 좋은 곳에서 취업해서 가난한 살기의 가능성이 보여 외식을 한 여유가 생기면 순간이나마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복해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어도 참척의 고통을 느끼거나 가족 간의 극심한 불화로 가족 해체를 겪으면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기는 늘 가변성이 있고 불행과 행복이 파도를 타면 순환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에다가 쓸 수 있는 성공 이야기라든가 실패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는 쓰는 사람이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유형은 상대적입니다. 이어서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 자서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라고 해도 독자들은 무언가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라든가 도중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에서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결격사가 고도한 처지를 극복해서 크게 성공을 거둔 분들이 자서전을 남긴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서전이 독자들에게 더 감동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 성공을 누리기 위해 거쳐갔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해피엔딩 구성으로 세상살이의 지혜와 교훈성을 줍니다. 성공한 인물들은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기를 얻고 그런 그들의 자서전은 인기를 얻으며 실판되고 또다시 성공을 거둡니다. 오토답게 히로타다의 오체불만적이며 니체의 허구처럼 장애 극복을 담은 자서전은 당연히 인기를 끕니다. 이 두 책의 주인공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 주인공들은 그런 자서전을 늘 사랑하고 장애인을 정생인처럼 당당하게 보통의 사회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오체불만적에서는 장애인이라서 힘들었다는 세부적인 사연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체적인 내용을 일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인공은 학창 시절에 각종 운동을 하고 어느 날 여학생의 연애 편지까지 받아봅니다. 책에서 그는 장애인도 늘 외모를 잘 갖고 지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에는 도쿄대학을 졸업한 후에 장애인을 위한 자격 운동을 성사시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책 출간 후 저자는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도쿄 교육유학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적절한 여자 관계로 매우 불미스러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이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장애 극복의 훌륭함을 부각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바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사적인 가오가 있었다고 해도 생애의 업적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극복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쓰고자 하려면 시련과 역경의 원인이라든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여건들을 또는 극복했던 방법들을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극복의 결과까지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불우한 환경에 처해서 그것을 짚고 성공한
사연담은 자살선이나 지점을 보면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는 항상 걸림돌과 지름돌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걸림돌에 처하면 어떻게든 해도 이겨나고 자신의 노력으로 지름돌을 만나면 그러니까 후원자라든가 그 외에 좋은 기회로 여기고 노력을 합니다. 고생했던 청소년기의 이야기를 잡는 자서전을 보면 폭력은 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신기한 근로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또래들은 학교 개실이 안 돼 앉아서 골치치게 통제를 받으며 수업을 받는 청소년들과는 분위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각자 가정교육 정도와 개인 신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은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격지심이 있어서인지 거친 언행으로 소통을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면 예의가 없으면 침착한 판단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자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중학교에는 의무교육이라서 생존 현상에서 고생하는 청소년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성공한 사람들은 사연을 담은 자서전의 주인공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는 뒤늦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최하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업성을 이룹니다. 그들은 주는 교훈은 바로 아무리 힘들어도 오로지 내를 바라보며 찾고 견디자는 자존심입니다. 성공당 중에는 개성을 거치고 이뤄낸 성공의 평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이라는 그것이 남의 권한에게 드러나게 그것이 일이 궁금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면 그 성공이 일시에 그친 것인데 네가 불분명해서 후일담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하객점은 일생에서 성공했을 아마 한 시기에 사연만 남은 자서전에서 나타납니다.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니 그것 어느 학과의 시점에서 기록하다 보면 어떤 한계점은 불가피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유혹이나 슬럼프에 빠져 지지 헤어나오느라 고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조리사의 자서전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유달리 공부가 하기 싫었다는 사연이 나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2학년 평소에 흥미가 없었던 미술 조리사가 되려고 직장인 77을 했습니다. 초반 만들기에는 영수증을 이어졌지만 고객을 상대하고 요리법을 익히고 요리 이름부터 해서 일본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싫었던 공부는 그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이에 사인이 되고 보니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 또래 친구들이 왠지 부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보다 손님들로부터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길래 이 나이에 생활정성에 나서느냐는 질문을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1년을 거치지 못하고 결국 다니던 고등학교에 재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외리대가 되기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조치실이 부족해서 보면 이런 정도의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자체도자는 직장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업무로 부서에게 실행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그렇게 되기 적당한 지적한 시품을 입력한 것은 들어준다. 어떤 자체자는 그 신기부족 이야기를 제한된 시간 후에 상세히 들어주는 수 있습니다.